자,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간제 계약. 딱 정해진 날짜가 되면 이제 끝이구나 하고 생각하기 쉽잖아요? 근데요, 과연 그럴까요? 계약서에 찍힌 그 날짜가 정말로 끝을 의미하는 건지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.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볼게요. 한번 상상해보세요. 여러분이 바로 이 상황의 주인공인 거예요. 계약 기간 동안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회사에서도 꽤 만족하는 눈치였어요. 그런데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니까 회사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제 그만이라고 통보하는 거죠. 이거 그냥 네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내용들입니다. 계약 종류가 해고인지, 핵심 키워드인 갱신 기대권은 뭔지,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, 그리고 회사가 거절할 때 어떤 이유가 필요한지, 마지막으로 뭘 체크해야 하는지까지 쭉 살펴볼게요. 바로 시작하죠. 자, 첫 번째 질문입니다. 계약 기간이 끝나는 거 이거 해고랑 같은 걸까요? 모든 논의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. 일단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간단해요. 기간을 정해서 계약했으면 그 기간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. 뭐 따로 해고 통보 같은 것도 필요 없어요. 계약서에 그렇게 약속했으니까요. 하지만 법이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. 원칙이 있으면 꼭 예외가 따라오죠. 바로 그 예외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핵심 열쇠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, 바로 갱신 기대권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계약서에 적힌 글자들을 뛰어넘어서 근로자를 지켜주는 아주 강력한 보호막이 될 수 있는 권리예요. 갱신 기대권. 이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죠? 아주 쉽게 말하면 이 계약 당연히 또 갱신될 것 같은데? 라고 믿을 만한 그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생기는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. 계약서에 갱신해준다 이렇게 딱 적혀 있는 건 아니에요. 근데 그동안 회사가 해온 걸 보니까 혹은 상사가 툭툭 던졌던 말들을 생각해 보니까 또 내가 하는 일이 계속 필요한 일이니까 특별한 일 없으면 당연히 재계약하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, 그런 신뢰가 쌓였을 때 인정되는 거죠. 그리고 이게 한번 인정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 회사가 맘대로 이제 끝 이렇게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. 마치 부당해고처럼 말이죠. 자, 그러면 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 갱신기대권이라는 게 있다 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요? 그냥 말로만 하면 와닿지 않으니까 실제 노동위원회 판정 사례를 보면서 그 기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법원이나 노동위원회가 이걸 판단할 때 딱 하나만 보지 않아요.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는데요.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. 계약이 몇 번이나 갱신됐는지, 그러니까 반복됐는지, 또 회사에 재계약 관련 규정이나 늘 해오던 관행 같은 게 있었는지, 그리고 상사가 은근슬쩍 앞으로도 같이 잘해봅시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없는지, 내가 하던 일이 잠깐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이 회사에 계속 필요한 일인지,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거예요. 이런 조각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 사람에게는 갱신에 대한 믿음이 생겼겠다 하는 신뢰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죠. 자,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볼까요? 어느 아파트 경비원의 이야기입니다. 이분의 계약이 좀 특이했어요. 아주 짧은 단위로 계속 갱신이 됐는데 이걸 노동위원회에서는 소위 쪼개기 계약이라고 불렀습니다. 이 경비원분이요, 입사하고 나서 3개월 그리고 또 5개월 이렇게 2번이나 계약을 갱신했어요. 다 합쳐봐야 총 근무 기간은 11개월, 1년도 채 안 됐죠.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더 이상 계약 연장 안 합니다 하고 통보를 한 거예요. 총 기간이 이렇게 짧은데 이러면 갱신 기대권 같은 건 없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? 하지만 노동위원회의 판단은 완전 달랐습니다. 여기 이 판정 문구,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. 짧은 기간이라도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을 계속 갱신했다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별 문제 없으면 다음에도 당연히 계약이 되겠구나 라고 믿는 게 당연하다. 바로 이겁니다. 이렇게 신뢰관계가 만들어졌다고 딱 인정을 해준 거죠.
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차이가 확 보이죠? 왼쪽 경비원 사례는 짧게 여러 번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갱신 패턴이 만들어졌어요. 그런데 오른쪽 갱신 기대권이 인정 안 된 격리사무원 사례를 보면요. 이분은 회사가 바뀌면서 지금 회사랑은 딱 1년 첫 계약이었던 거예요. 근데 더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요. 이 격리사무원분이 계약 만료 통보를 받고 나서 직접 자기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 처리까지 했다는 겁니다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본인 스스로도 계약이 끝나는구나 라고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었던 거죠. 자, 그럼 이제 갱신기대권만 인정받으면 게임 끝! 무조건 계속 일할 수 있는 걸까요? 그렇지가 않습니다. 이제 두 번째 산을 넘어야 해요. 바로 회사가 내세우는 합리적인 이유라는 산입니다.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그 순간 공은 이제 회사 쪽으로 넘어갑니다.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는 회사가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. 왜 이 사람이랑 재계약을 못하는지 그 이유를 누가 봐도 그럴만하네 하고 납득할 수 있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생긴다는 거죠. 그냥 저 사람 좀 마음에 안 들어서요 이런 주관적인 이유는 절대 안 통합니다. 다시 아까 그 경비원 아저씨 사례로 돌아가 볼게요. 회사가 재계약을 안 해준 이유로 뭘 됐냐면 입주민들한테 민원이 자주 들어왔다. 이거였습니다. 한마디로 근무 태도가 불량했다는 거죠. 여기 판정서를 보면 이 주장이 핵심 쟁점이었어요. 어때요? 겉으로만 들으면 민원이 많았으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꽤 그럴듯한 이유처럼 들리죠? 그런데 말입니다. 실제 평가는 어땠을까요? 회사가 공식적으로 평가한 평가표, 그 민원 항목에서 이 경비원이 받은 점수 놀라지 마세요. 20점 만점에 20점이었습니다. 만점이었던 거예요. 결국 회사의 주장은 이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냥 무너져 버렸죠. 회사가 말했던 민원은 구체적으로 입증도 안 되는 딱 한 건에 불과했고 오히려 공식 평가에선 만점을 받았으니까요. 그래서 노동위원회는 이건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못 된다 라고 딱 잘라 판단한 겁니다. 이 사례를 보면 합리적인 이유라는 게 얼마나 깐깐하고 엄격하게 판단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죠. 자,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요. 근로자분들과 회사 양쪽 모두가 꼭 알아둬야 할 핵심 체크 포인트들 딱 정리해 드릴게요. 오늘 본 주요 사례들을 이 표 하나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. 경비원 사례는 반복된 쪼개기 계약이 핵심이었고 격리사무원 사례는 반대로 첫 계약이라는 점이 결정적이었죠. 그런데 여기 세 번째, 인사팀 직원 사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요. 채용 공고에 아예 정규직이라고 써 있었고 정규직만 가입할 수 있는 제도까지 안내받았거든요.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기간제 계약서는 그냥 형식일 뿐이고 이 사람은 사실상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이 나온 거예요. 결국 계약서에 뭐라고 써 있냐보다 실제 관제가 어땠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정리해 드릴게요. 먼저 근로자분들, 계약이 갱신됐던 이력이나 상사가 했던 약속 같은 것들, 이런 신뢰의 증거들을 잘 기록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요, 만약 갱신을 거절해야 한다면 그 이유를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로 문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. 기억하세요. 계약서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.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를 증명해야 할 책임은 회사에 있고 그 기준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는 것. 이 점은 양쪽 모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오늘 우리는 기간제 계약의 끝이 항상 당연한 끝은 아니라는 걸 봤습니다. 갱신기대권이라는 아주 중요한 보호장치를 통해서 계약서라는 형식보다는 그동안 쌓아온 신뢰라는 실질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걸 확인했죠. 자,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이런 법의 보호장치들을 생각해 볼 때 어쩌면 기간제라는 말 자체가 그저 사용하기 편리한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건 아닐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